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심볼론 강의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어, 지난번 기수분들보다 이번 기수분들은 제가 좀 더 자료를 많이 넣었어요. 예, 그리고 어느 부분이 힘들어 하시나 제가 살펴보니까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심볼론 그 카드 관련된 책들을 보면 원서를 번역한 내용을 이제 거의 그대로 쓰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봐도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수분들부터 실제 임상에서 나온 그 카드의 실전 키워드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심볼론 카드를 이제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행성도 나오고 별자리도 나오고 이게 다 나오는데요. 그거를 내가 행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별자리도 잘 알고 있으면 리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서양 점성술을 전혀 배우지 않으시고 처음 이 카드를 접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요 카드들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 그 정리 자료를, 실전 키워드 정리 자료를 제가 나중에 우리 수강생분들 단톡방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 하실 때 그걸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 자료를 빨리 보내드리지 않고 좀 이따가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쉬운 키워드를 보시면 사실 위 안에 행성하고 별자리에 대한 것도 좀 어느 정도 지식이 깔린 상태에서 리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쉬운 그 실전 키워드만 갖고 리딩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보내드릴 거니까, 나중에 행성, 별자리 익숙해지면 실전 키워드 자료를 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오늘 또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 잠깐 안내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네이버 밴드에서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그 르노르망 타로 카드하고 점성술 주사위 사진이 올려져 있는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밴드가 보였어요. 검색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이걸 비공개 밴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검색이 되지 않고요. 어, 지금은 멤버 수도 요 700명이 넘어가거든요. 제가 오늘 확인했을 때 71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멤버 수가 그럼 어떻게 늘어나는 겁니까? 하신다면 저한테 문자로 요청하시면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려요. 예전에는 제가 그 초대할 수 있는 그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그게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오신다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좀 이따가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문자로 초대장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검색되던데요?" 하시는 분이 있어서 봤더니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랑블루 타로 세상이라고도 어 짝퉁 같은 게 하나 또 뜹니다. 근데 이거 제가 만든 밴드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 가지고 뭐 이 밴드 안에 자료가 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닌데도 여기도 지금 멤버가 자꾸 늘어나서 지금 53명이나 되더라고요. 요거 제가 하는 밴드 아니고요. 제가 여기 밴드 만드신 분한테 제가 운영하는 밴드랑 이름이 헷갈리니까 삭제를 좀 해 달라 하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대꾸도 없으시고 삭제도 안 하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은요, 요 제가 운영하는 밴드 아니지만 요 밴드에다가 제가 강의 공지나 이런 걸 같이 올리고 있어요. 같이 올리고 또 혹여나 여기 오른쪽 요 밴드 들어올라 했다가 여기로 잘못 들어가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밴드 안에도 잘못 들어오셨으면 제가 운영하는 밴드로 오시라고 한 번씩 제가 초대장을 또 다시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잘 안 된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밴드 초대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예, 검색으로는 아예 뜨지 않아요. 비공개 밴드라서. 자, 이 밴드에 들어오시면 뭐가 있는가? 요거부터 잠깐 공지를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제 수강료를
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휴가 기간에 태풍도 온다 그러고 참 애매하네. 이러신 분들 싸게 싸게 네 50% 할인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할인 받으셔서 태풍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억울한 마음을 공부를 좀 풀어 보십사 하고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 요렇게 해시태그로 주역 타로랑 르노르만 카드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주역 타로에 대한 것도 카드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들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르노르만 카드에 대한 것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올린 강의들이 워낙 많아서 그 강의들도 이렇게 아예 재생 목록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근데 요것도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요 비공개 카페라 이것도 초대장 있어야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나 다 초대하는 건 아니고요. 제 강의를 유료로 수강하셨던 분들만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신청하시면 제가 꼼꼼하게 진짜 수강하셨던 분인지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되나 안 되나 한번 찔러보자 이러고 보내시면 네, 수락이 안 됩니다. 자, 여기 안에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세요? 사례가 이제 4,000개가 넘어갔어요. 네, 매번 제가 강의할 때 네이버 카페 소개하면서 몇 개의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벌써 4,0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여기다가 카페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23년 심볼론 숙제 모음방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 숙제를 시작하시는데 그 숙제를 여기 숙제를 올리는 여기 게시판에다가 다 올려주시면 제가 종강할 때 선물 드립니다. 네. 제가 만든 카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주역 타로 카드도 괜찮고 르노르망 카드, 페타로 카드 뭐 이런 것들 요청하시면 제가 카드 선물 보내드리니까 열심히 숙제하셔가지고 선물도 꼭꼭 받아가세요. 자, 여기 카페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이 심볼론 카드 말고도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심볼론 말고도 오쇼젠, 페타로, 주역 타로, 뭐 주역 주사위, 호로스코프 벨린, 그리고 자미두스 타로, 그리고 르노르방까지 다양한 실전 사례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미두스 타로는 이제 그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지금 이제 자미두스 타로 카드를 개발 중이어서 들어오시면 지금 제가 개발 중인 타로 카드에 대한 임상 테스트하는 그 과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하면 들어오시면 되겠죠. 네, 다만 유료 수강생만 제가 수락합니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이제 준마술로 검색하시면 요즘 제가 그 유튜브 잠깐 쉬고 있어가지고 요거 예전에 캡처했던 건데 지금은 한 1,900명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들어오시면 여기 안에도 자료가 많이 있고요. 준마술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줌마의 힐링 기술의 약자고요. 기왕 들어오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안에 들어오시면 강의가 진짜 많은데요. 종류도 되게 많아서 뭐 르노르만 강의, 심볼론 강의, 페타로 강의, 심지어 MBTI까지 오쇼젠, 주역 타로, 호로스코프 벨린, 뭐 점성술 주사위, 뭐 자미두수, 뭐 무슨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으로 편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강의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아까 그 밴드 초대장 보내달라고 할 때도 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의가 끝나면 지금 계신 수강생 단톡방으로 강의 녹음 자료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 화면 그대로 한 장도 빠짐없이 싹 다 캡처해서 강의 끝나고 바로 보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통 다른 강의 들을 때는 강사님 몰래 막 녹음하고 막 열심히 적으면서 막 이렇게 보통 수업 들으시잖아요. 제 강의는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뿐 아니라 동영상 다 촬영해 가지고 수강생 전용
비공개 밴드에 올려드리니까요. 강의 종강하고 나서도 6개월까지 언제든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수강 못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언제든 복습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 안내를 마치고 이제 진짜 심볼론 카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어서요. 도대체 심볼론이 뭔가? 심볼론의 개요부터 들어가고요. 이 심볼론 카드의 특성, 그리고 어떻게 카드가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그리고 메이저 카드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론이라고 하면 이게 무엇이요? 신받단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심볼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항상 그 출처를 밝히는데요. 강의 자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어떤 책 몇 페이지라고 제가 다 출처를 밝혀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실 때 그 책을 찾아서 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요. 네, 참고하세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건 다 요 강의 자료의 출처입니다. 자, 이 심볼론의 어원은요. 서로 맞춰보다 또는 일치시키다 라는 뜻의 그리스어의 동사 심발레인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이 심볼론은 어떤 물건을 둘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소유자가 서로의 조각을 합쳐서 확인하는 증표나 표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다 보면 간혹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아주 옛날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야 할 때 아버지가 뭐 옥으로 돼 있는 뭐 이런 거를 칵 부셔가지고 다음에 내 아들이라는 증표로 이걸 가지고 오시게 이러면서 왜 몰래 보내잖아요. 약간 그런 게 심볼론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볼론은요.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심볼론 카드를 만든 사람은요. 여기 지금 한 분 없는 분도 계세요. 세 분이신데요. 1983년부터 이 심볼론 테라피를 같이 작업하시다가 1993년에 타로 카드로 완성하셨다고 하는데 연도가 아주 오래된 카드가 아니에요. 1993년도면 한 3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3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타로 카드가 대단히 놀랍죠. 이분들이 만들 때 그럴 줄 알았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가지고 있죠. 제가 만든 카드들이 30년 후에는 혹시 압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사랑받는 카드가 될지 누군가의 강의 자료에 제 얼굴이 이렇게 강의 자료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그랑블루다 막 이러면서 누가 강의를 할지 혹시 압니까? 네, 그래서 카드 만들 때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잘 만들려고 합니다. 네, 큰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왼쪽에 계신 이 남자분은요. 피터 오번이라는 분인데요. 독일 태생이고 심리학자이면서 점성학자이시고요. 오른쪽에 이분은 잉그리드 지넬이라는 분인데 동화 작가이면서 점성학자입니다. 자, 이 남자분이 심리학자다 보니까 이 심볼론 카드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학적 체계, 그 중에 분석 심리학이 근간을 이루는. 그래서 요 심볼론 카드 안에는요. 심리학과 점성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이분은 또 동화 작가였어요. 그래서 이미지로 펼쳐 보이는 주된 도구의 하나로 그리스 신화를 사용했고 다양한 에피소드가 요 카드 안에 녹아 있는 거죠. 동화 속의 인간 심리 및 원형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으니 두 분 다 점성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점성학적 체계까지 들어가 있는 인간의 심리 이해를 담고 있고 현대 심리 점성학 이론을 기본으로 만든 카드가 바로 심볼론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심볼론 카드를 배우고 나서도 활용을 잘 못해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안에 워낙 담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자, 이 심볼론 카드를요. 카드 이미지로도 리딩할 수 있고요. 행성, 별자리로도 리딩할 수 있고 그리고
페르소나 리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심블록 카드를 뭐를 어떻게 리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왜냐면 심리학적 체계도 있고 점성학적 체계도 있고 이 모든 걸 아울러서 이 심볼론 카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카드들 중에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요 카드를 사실 사용하는 진짜 이유는요. 이 페르소나를 리딩하기 위한 건데 선생님 페르소나는 뭔가요? 하실까 봐. 자, 요건요. 인간 정신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 심볼론 카드의 특성이 이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에 등장하는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본질이 된다는 건데요. 페르소나가 무엇인고? 하고 나무 위키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뜨는 거죠. 페르소나란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가면을 말한다. 이 당시에는 마이크 같은 확성기가 없었기에 목소리를 울리게 하기 위해 건물 자체를 울리는 구조로 짓는 노력을 들인 것처럼 배우의 목소리를 관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고가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연극 도중에 고가를 손에 들고서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순 없는지라 가면 자체에 고가를 붙여버리고 그것에 현재 인물의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을 새겨 넣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후에 라틴어로 섞이며 사람, 인격, 성격의 어원이 되고 심리학 용어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 의식의 모든 개인적 행위의 주체는 자아, 에고이고요.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자아로서 중심은 될 수 있지만 인격의 전체가 되지는 못한다. 의식과 무의식에는 자아가 속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그런 그림이 탄생했던 거고요.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나타난 인격들이다. 페르소나는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부분들 중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느라 자주 전면에 나와 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로 개인의 의식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거나 감추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페르소나와 자아의식에서 어떤 이유로든 거절당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내려가 그림자라고 불리는 부분이 된다. 그림자들은 반사회적, 비도덕적 성격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아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혹은 감정적 부조화에 의해 억압된 것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본인이 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리가 아닐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심볼론 카드는요. 마음속 심리를 사실은 간파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칼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에 등장하는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심리를 파악하는 카드인데 이런 거죠. 저 내면 깊은 곳에는 요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겉으로는 가면을 바꿨으면서 아닌 척 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를요, 신기하게 이 카드를 가지고 심볼론 카드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런 것일까요? 뭐 페르소나 리딩법을 해보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그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사람의 내면의 심리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 그 속에 있는 그림자가 무엇일까? 겉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게 궁금할 때 요 심볼론 카드를 활용하시면 거의 백발백중 다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사람들이 이 심볼론 카드를 어려워한다라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 사람들이 이 심볼론 카드를 활용하기 어려워했던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 심볼론 카드를 처음에 이제 구입하시면 조금 당황하시죠. 카드에 번호가 없죠. 요렇게 보통 나와 있잖아요. 번호 하나도 없고 카드에 제목도 없고 물병자리에 천왕성 이렇게 기호라도 알면 다행인데 그거조차 모르시는 분은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뭐지?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 심볼론 카드를 구입하시고 요 카드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찾는데 번호도 없고 기호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 심볼론 그 카드 책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그림이 나올 때까지 넘겨서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죠. 저렇게 공부를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카드의 모든 걸 익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저는 심볼론 카드 완전 처음인데요." 하시는 분들도 내일부터 바로 우리 데일리 숙제할 때 카드를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을 제가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카드에 제목도 써져 있지 않다. 무슨 카드인지 알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보면 이 등장인물이 비슷비슷한 그림이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같은 등장인물이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또 헷갈립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얘가 걘가 막 이러면서. 자, 그리고 행성기호, 별자리 기호를 알아야만 리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왼쪽 카드는 그나마 2개밖에 없는데 오른쪽은 지금 4개나 있잖아요. 모서리에 4개나 그려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 행성, 별자리 기호를 모르면 리딩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카드였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카드들은 카드를 막 섞었다가 정리를 할 때 왜 한 번씩 카드 혹시 분실된 거 있지 않을까 하고 장수 세어보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카드를 이렇게 막 정리하실 때 다른 거는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하기가 좀 수월한데 얘는 번호도 없고 행성 기호, 별자리 기호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와, 이걸 어떻게 정리하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어떤 체계로 이 카드가 돌아가는 건지 모르면 황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점들 때문에 이 심볼론 카드가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제 나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강생분들이 이 심볼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을까? 깊은 고민 중에 해법을 찾아냈던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교재를 보낼 때 요 표와 요 표 2개를 보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또 연락 주시기도 해요. "선생님 코팅 자료가 하나 더 온 것 같아요." 이러면서 "똑같은 거 2개가 온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잘 보면 다릅니다. 자, 앞에 있는 요거는요. 마치 계단처럼 쫙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완전 비어 있죠. 자, 또 하나를 보시면 이거는 여기 뭐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조금 달라요. 어떤 순서로 배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달라진 건데요. 제가 보내드렸던 요 코팅된 심볼론 활용표를 이용하시면 이 쉽게 어떤 카드인지 심볼론 카드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